7개월의 아이를 굶어 죽인 정말로 비정한 부모. 아이는 굶어 죽는데 옆에서 술과 게임으로 이 부모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비정한 부모의 사건과 그리고 특히 이 엄마의 충격적인 뒷이야기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2일 생후 7개월의 여아. 제 아들이 지금 딱 7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더욱이 안타까운 건데 종이상자 안에서 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숨진 부모는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가해보니 아이 몸에 개가 핥힌 자국이 있어서 연고 발라준 후 재웠다. 라고 당시에 변명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서 각자 외출을 해 있었다. 돌아와 보니 숨져 있었다. 결국 아이가 일주일 가까이 부모 없이 홀로 방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기 밥 주고 누가 아기 재우고 누가 아이 기저귀 갈고 누가 아이 씻겨줬던 겁니다. 아무도 안 돌봤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7개월 딸이 숨지는 사이에 이 엄마라는 사람이 술 먹고 게임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이 엄마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사진이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술 마셨다. 자기는 술 먹고 안주 먹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어제 오늘 같이 술 마셨다. 이틀 내내 술 먹은 거예요. 술안주도 올립니다. 27일 어제 술 마시고 오늘도 술 마시고 또 술 먹어요. 28일 작은 언니랑 작은 언니 아는 오빠분이랑 2차까지 달리고 끝까지 달리고 또 술 먹습니다. 술상 사진. 그리고 급기야 숨진 딸이 발견된 후에도 이 엄마라는 사람은 SNS 활동을 하는데 31일이 딸의 사망 사실을 안 시점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렇게 올립니다. 3일 연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리고 이 아버지란 양반은요. 아내가 이렇게 5일 연속 술 마시는 동안 PC방에서 내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 딸아이가 사망했는데 그걸 그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묘사하는 엄마와 게임만 하고 있는 아빠. 이들 부부의 모습과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를 6일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처음에 경찰에서는 왜 거짓 진술을 하시게 되신 거죠? 종이박스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어떤 거세요?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습니까? 이수정 교수님.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나? 답답합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 사건이 그냥 단지 단발성 한 건이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 이제 엄마가 나이를 보면 18세이거든요. 지금 임신한 10개월을 뺀다 손 치더라도 한 17세부터는 거의 학교를 안 다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학업 중단자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4, 5년이 흘러가면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 아마도 이 아이 말고도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뭐 그런 10대 임신한 이런 이제 미혼모들이 있을 수 있고 과연 그들이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전한 시스템 속에 보호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사건도 사실은 물론 뭐 이 이제 부모를 1차적으로 비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5월 17일 날 아동 학대로 이웃에 의해서 신고가 됩니다. 이미.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물론 복도 바깥에 유모차 안에 아이가 울고 있긴 했지만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아이를 왜 구조를 못하고 이 아이가 결국은 보름 후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는지를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책임의 이제 뭐 주체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방치다. 그렇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되기를 기대하고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뭐 책임의 방치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결국은 학대 치사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도 심지어는 이웃이 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했는데 왜 구조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자책하는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사건인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이 모성이라는 게 있고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부가 싸웠다고 해요. 남편과 싸워서 아내는 홧김에 지금 며칠입니까? 5일 내내 술만 먹고 그렇죠. 남편은 또 아내랑 싸웠다고 5일 내내 지금 PC방에서 게임을 네, 했는데 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 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까 뭐 좋은 일 아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아마 SNS에 글을 올렸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성도 부성도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만 낳으면 갑자기 엄마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성이든 부성이든 사실은 학습되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제대로 된 부모의 보호 아래서 큰 사람만이 부모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호 안 해주고 아이들 그냥 방치해놓고 결국은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 아이들만 결국은 이제 어른아이가 된 거죠. 어른아이가. 이들만 비난하는 게 결국 우리의 할 일인지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변함 변호사님. 처음에는 이들 부부가 반려견 탓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요. 경찰에서. 임수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인권이 중요하다, 또 뭐 학생에 있어서 권리가 중요하다, 그런만 강조되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무엇을 그의 권리에 걸맞는 의무를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보니까 그냥 학교를 관두고 어떻게 게임하다가 만난 남성과 동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낳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또 도저히 감당할 형편이 안 되겠죠. 그냥 일단 다 큰 애기 자체는 이쁘겠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준비 안 돼서 뭘 알겠습니까? 애들이 애들을 키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권리에 걸맞게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만 모면하려는 좀 안 좋은 어른인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